네, 3분기 잠정 실적 삼성전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또 긍정적이게 발표가 됐는지 아실 텐데요.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바닥을 찍었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손석호 교수님, 네. 잠정 실적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잘 나왔습니다. 네. 매출 연결 기준으로 해서 67조 원,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을 네. 발표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 보면 매출은 뭐 12.74%, 영업이익은 77.88% 감소한 거긴 한데요.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12% 가까이, 영업이익은 무려 258%나 증가한 규모 나타냈습니다. 컨센서스를 두 자릿수대로 웃도는 것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참 오랜만에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찍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부별로 구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사업부는 적자가 지속이 됐을 것 같은데 적자를 얼마나 줄였을까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네. 반도체 사업부의 적자를 휴대폰이라든지 TV, 디스플레이 등이 어느 정도로 메운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사업부의 적자 폭은 1분기, 2분기 다 4조 원대 나타냈었죠. 아마 3분기에는 지금 전망치로는 3조 원대 적자 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한 갤럭시 G 시리즈 신작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신작 효과로 인해서 모바일 부분이 얼마나 마진을 개선했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 좋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번 4분기에 가전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는다면 저도 한몫한다. 왜냐면 제가 세탁기랑 그 건조기 세트 바꾸거든요. 저는 결혼한 게 아니고 저희 집이요. 예, 오래 하실 텐데 저는 미혼입니다. 예, 깜짝 놀라실 테지만 아직은 저는 싱글이고요. 저도 그쪽 실적에 약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급적으로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 나오면 항상 SK하이닉스 나오니까 보자면 그동안에 사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살짝 외면하고 SK하이닉스만 좀 편애하는 움직임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드디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고 SK하이닉스를 살짝 또 팔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특징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뭐 지금 10월 달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는 매도,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일단 같은 반도체 업체지만 두 회사를 이제 다르게 이제 외국인이 지금 평가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HBM3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NDVI의 HBM3를 이제 독점적인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부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지난달에 이제 NDVI의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네. 그거 헷갈리죠, 약간. 그렇죠. 그쵸? 조금 헷갈립니다. 영어니까요. 네. 뭐 대충 읽어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관련돼서 이제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7만 원대를 이제 회복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지지부진하다라는, 납품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6만 원대로 이제 하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네. 뭐 현재와 같이 뭐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잘 나왔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이제 상당 부분 잘 나왔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DDR4나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에 대한 재고 부분은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실적 측면에서 보면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엔비디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납품을 하느냐, 그러니까 납품 성공 여부가 향후에 주가 흐름에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지지부진하면 어떡하나, 주가가 좀 맥이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는 거 보니까 시장은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바닥을 좀 명확하게 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거 7만 원도 못 넘으면은 하는 그런 우려 있으실 텐데 우리 여기 계신 고수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와서 오늘은 오르지만 요거 약간 또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7만 원을 딛고 새로운 레벨로 올라가는 그 시작점이 오늘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2번 어느 쪽이십니까? 긍정적 1번이어야 되지 아, 않나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한 거 다시 반복하면 시간 낭비니까 바꿔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1번, 부정적으로 보시면 2번. 아,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손가락 내리는 1번입니다. 1번. 이번. 왜? 이거 부인은 좋은 건데. 네. 근데 2번.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그래요. 우리 테이블 고수. 자, 삼성전자를 또 얼마나 깎아내릴지. 아니 깎아내린다뇨. 왜 자꾸 어디 저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래요. 삼성전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21선을 뚫지 못하고 있고요.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지금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볼 때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HBM이라고 하는 AI 반도체에서 실적이 얼마나 나오냐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이번 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 3조 원대 적자가 기록됐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HBM은 여전히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 전 분기 대비로는 실적이 늘었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시면은 여전히 삼성전자 전체 매출은 12.7% 감소한 상태입니다. 마진 같은 경우에는 무려 78%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과거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때 50조를 넘게 이익을 남겼던 기업이 분기에 2조를 벌었다라고 박수를 칠 때인가? 네.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우리 전망을 봐야 되는데 그 전망의 핵심은 그래서 가전이 회복되는가, 스마트폰이 회복되고 있는가, 네. 그리고는 또 하고 있는 전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는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확인하고서 이제 잘하는지 보고 투자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테이블 고수는? 핵심은 지금 D램이랑 낸드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 좋지가 않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AI 반도체에 의해 가지고 HBM 관련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AI 쪽에 우리나라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샀던 거고 네. 이 부분에서 올해 연말 내까지 HBM 납품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재미가 없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은 결국 HBM3라고 하는 AI 반도체 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 이제는 이재규 고수님의 입에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1번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쪽에 납품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HBM4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공정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는 엔비디아에서 이 수율 문제를 아주 강하게 걸고 넘어갈 가능성보다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그 규정 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 AI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이 물량들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보다는 약간 후발주자의 느낌이 강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점대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뭔가 가지만 좀. 네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린다라고 지금 이렇게 아, 지적을 이미 해주고 돌리셨어요. 계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이미 뱉으신 거잖아요. 제가 이미 제 채널에도 영상을 네. 올려놨지만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HBM도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지만 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실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네. 만약에 연말에 나오는 AMD 관련된 그런 수주에서 파운드리 소식도 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우리가 더블로 외칠 수 있다. 더블? 네. 지금 여기서 7이면은 14만 원? 네, 더블로 외칠 수 있다. 오. 근데 그 파운드리에서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결국 삼성전자가 과거에 어느 정도로 이 부분에서 좀 신뢰를 얻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다만 AMD랑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AMD AI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아주 이제 근 100년간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너무나 큰 좀 청사진인 것 같아가지고 과한 기대감 아니에요, 그거는? 좀 제가- 적당히 잘했을 때도 더블 갈 수 없어요? 적당히는 안 됩니다. 적당히는 안 돼요. 네. 아, 삼성전자에 굉장히 타이트한 잣대를 대고 계시네요. 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근데 글로벌 기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좀 아쉬워요. 이재호 교수는 어떻게 또 조금 더 칠 만한 내용 없습니까? 좀 네, 강하게 방금 좀 전에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인데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네. 다른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향후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일단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이 HBM3 같은 경우도 일단 주가가 최근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부터 반등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빠진다라기보다는 상승하는 속도 자체가 좀 조절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삼성전자가 HBM4라든지 앞으로 SK하이닉스를 앞서 나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객사들에서 삼성전자에게 계속해서 수요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꼭 아니어도 이제 삼성전자는 매출이 계속해서 다각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이제 확정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물론 뭐 컨퍼런스 콜을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미국의 그 엔비디아 젠슨왕 이런 사람처럼 그 대표님이 좀 나와서 좀 자신 있게 이 우리 500% 매출 증가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약간 또 보수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또 자신감을 피력을 하면 아우 저것도 거품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또 삼성전자 자체로도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사업부 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 들고 일종의 뭐 쇼맨십도 네, 보여주고 뭐 했었죠. 음. 좀 효과는 있는데 반도체 부분은 좀 보통은 그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네. 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색할 수가 있기는 그거를 한데. 이제 극복하고 이제 주주분들이 얼마나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7만 원대 위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언제 다시 앞자리가 바뀌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테이버 고수가 이야기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청사진, 장밋빛 전망이 실제로도 뉴스로, 팩트로 전해지는 그날을 저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다음 4위 주제도 좀 연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른쪽 탑5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